최근에 메가박스가 이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코엑스점을 전관 리뉴얼을 했습니다. OTT는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리 집에 있는 기기가 좋다고 해도 극장의 기기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이 굉장히 크게 달라져 있다는 건데요. 과거처럼 영화관이니까 영화만 봐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영화관들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OTT가 등장하고 나서 저도 영화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은 영화관이 말씀하신 대로 OTT 시대 개막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통계를 보면 OTT 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관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영화 말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영화표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 표를 조금 내려야 한다, 값을 내려야 한다라는 쪽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최근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영화 티켓 값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분명히 영화관 위기라고 했는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대중들이 아마 여태까지에 있는 극장의 영화표 값에 조금 덜 동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간 이건 일시적인 지원책이니까요. 이 지원책이 아닌 상황을 생각한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도 위기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이 굉장히 크게 달라져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영화관들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화 업체 3사 중에서 메가박스가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가박스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메가박스가 이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코엑스점을 전관 리뉴얼을 했습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좀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타입의 상영관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LED 상영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LED 스크린을 적용한 상영관입니다. 기존 스크린 대비 밝기가 굉장히 좋고요. 명암비가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영상을 느낌 있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기존에는 우리가 영화만 상영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상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기는데 이 LED 상영관이 제격이다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메가박스도요. 콘서트, 아니면 무대 인사, 아니면 라이브 뷰잉이라고 해서 우리 상영회 같은 것들이요. 같이 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컨텐츠를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 LED 상영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는 MX4D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 4D라고 하면 상당히 좀 입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MX4D라고 하면 4D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4D 효과들을 넘어서서 15가지 정도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메가박스가 단독작으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컨텐츠를 상영을 했었는데 MX4D 같은 경우에 좌석 점유율이 평균 83%를 넘겼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니아층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이 밀도 있는 경험에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럼 극장이 OTT랑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봤을 때 15가지 이상의 효과로 굉장히 실감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OTT와 차별성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현실감 넘치는 경험들을 제공을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좀 완성을 하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또 이제 영화관도 좀 자주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OTT는 아무래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약간 영화관은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가는 편인데,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리미엄 전략을 더더욱 신경 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OTT는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리 집에 있는 기기가 좋다고 해도 극장의 기기를 따라가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OTT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이 없다면 굳이 영화관을 가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메가박스가 전략을 수정을 해서 프리미엄급 경험 그리고 정말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코엑스점을 리뉴얼하는 걸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니즈 다변화에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공식인데요.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콘서트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좀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이런 니즈에 대응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략하고자 하는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홈 장비는 과거보다 굉장히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타협선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에서 굉장히 멋진 경험이 아니라면 뭐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경험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몰입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줘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이 지금의 메가박스가 택한 이 해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극장과는 원래 어울리지 않았던 개념인 개인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금융업계에서 UI와 UX, 즉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플을 개인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전략을 선보였죠. 자, 이런 것처럼 원래는 금융업계나 아니면 기타 디지털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되던 개념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메가박스는 모두의 개인에게 다 다른 컨텐츠를 상영하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영화관이니까 영화만 봐라고 얘기했던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화에 조금 더 가까이 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취향 소비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향에 따라 소비한다는 건데요. MZ세대 분들이 자신의 취향을 소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알파 세대는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뉴미디어에서 자신의 취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또 직접 소비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에 어울리는 거를 찾아내고요. 내 취향에 어울리지 않는 건 굳이 억지로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화관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생긴다는 건 과거보다 내 취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즉, 취향 소비에 잘 적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장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프리미엄급 경험을 하려면 당연하지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OTT하고 다른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 강점이 있습니다. 극장이 존재감이 미미해진 건 결론적으로는 OTT보다 그 이상을 찾기 어려웠다라는 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나은 경험으로 찾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문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영화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근데 영화관은 영화만 소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연도 소비하고 라이브 뷰잉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각종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타 다른 수입원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좀 더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영화관에 방문하면서 각종 소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좀 더 나은 수입원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소비 구조를 반영해서 좀 더 나은 매출을 올리는 이런 상황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영화관이라고 영화만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KBO 응원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콘서트 라이브 뷰잉
이런 식으로 콘텐츠 시장을 확대를 한 것 같아요. 이 영화관들의 콘텐츠 확대에서 이건 의외였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의외였던 것까지는 아닌데요. 팬덤들의 행사로 확장된 건 저한테는 조금 의외의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팬덤의 행사가 작은 공간을 빌려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의 경우는 또 큰 공간을 빌려서 진행을 하는, 즉 굉장히 여러 가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팬미팅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이 팬 행사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하는 경우에 실제로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콘서트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빠져있는 이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극장에서 연결된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특이한 사례라고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즉 지금과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했을 때 내가 집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과 모여서 수다도 떨어가면서 소통도 해가면서 좀 더 나은 경험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소통보다는 경험에 조금 집중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심심하면 영화관을 갔었다가 최근에는 좀 표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고급화 전략과 아니면은 기존과 같은 퀄리티의 영화 비용은 훨씬 더 낮추는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영화 비용을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가심비 시대라고 하죠. 이 심리적 만족 비율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돈을 쓰겠다라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명분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명분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화값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가심비가 좀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 가격을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잠재적 리스크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엄급 경험을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는 건 영화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간과 경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인화와 취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요, 물론 사람들의 취향과 아니면 MZ세대와 알파세대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큐레이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큐레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외의 콘텐츠를 확대할 시에는 어쨌든 영화관은 영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영화를 사랑하시고 또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팬층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좋아했던 건 나만 보고 싶다라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영화는 내가 좋아했던 그 방식으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오락적 요소가 가미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콘텐츠들이 들어오면서 영화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화관에 많이 드나든다는 건 기존에 충성도 있는 영화 팬들에겐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메가박스여서 메가박스와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메가박스 말고도 CGV랑 롯데시네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CGV랑 롯데시네마도 좀 많이 힘들어 하던데, 이 두 회사는 최근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CGV 같은 경우는요, 해외 시장 진출에 조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허브 역할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감을
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해당 나라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과 해외 콘텐츠 소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GV는 최근에 어플과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이 편의성을 좀 기존보다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UI, UX에 대한 최적화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개편 작업 때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즉 어플과 홈페이지라는 이 존재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예매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하나를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메가박스와 CGV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도 기존과는 다른 좀 프리미엄급 경험이라던가 리클라이너를 과거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던데요.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더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극장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사회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흐름들을 통해서 극장들은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행보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가 숨어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밖으로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여전히 멋진 경험이죠. 이 경험들이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